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건설 현장에 원자재 파동이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 건설업체들이 나 공사 못해 이렇게 나자빠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 현장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전국에 40개 이상의 건설 현장이 멈췄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지금 건설 현장은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버티지 못하느냐? 여러분,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에. 이게 전문 건설업체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 전문 건설업체가 골조공사를 주로 맡고 있잖아요. 이 레미콘 업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철건 업체도 있을 거고요. 또 어디 그뿐입니까? 거푸집 업체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많은 전문 건설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문 건설 업체들이 조달하는 원자재 가격이 이게 한 개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철근도 시멘트도 이게 레미콘 콘크리트도 심지어는 목재 거푸집도 아니면 철근 거푸집도 동시에 빵 하고 터지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건설업체들이 나 가격 안 올려주면 공사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도급 업체들이 지금 공사 못하겠다고 손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충격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반기를 드는 거, 그것도 공사를 못하겠다고 아예 공사장을 이렇게 멈추게 만드는 거, 이것은요 여러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설 근로자들이 파업을 해서 공사를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요, 하청업체들이 나 더 이상 공사 못해 하면서 공사를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원청과 하청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갑과 을의 을이 지금 쉽게 말하면 반격을 한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오르니까 이 외통수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지금 하청업체, 쉽게 말하면 전문 건설업체들은 도저히 못 버티겠다. 올려달라. 지금 원자재 가격 40%, 30%, 50% 뛰었다. 그러면 적어도 20%라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청업체인 건설사들도요 20% 올려주기가 난감해요. 지금 굉장히 난감해요. 왜냐하면요 임금이 많이 올랐죠.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덕분에 일도 제대로 못하죠. 여기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일에 대한 강요도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놔둬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생산성은 나오지 않은 데다가 공기는 길어지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고, 이러니 진퇴양난이죠. 20%를 올려주고 싶어도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건설업체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대규모 공사까지도 지연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20개, 40개 건설 현장 여기서 멈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건설 현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결국 말입니다. 이게 최저임금을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무리하게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건설 현장 이미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측해 드렸습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전 건설업체 투자하는 거 저는 막고 싶어요.
예, 저는 건설업체 투자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건설업체는 최악을 겪을 겁니다. 아마. 그만큼 말입니다. 좋은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상황이. 지금 정부만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로 원가 묶어놨잖아요. 묶어놨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이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올릴 수밖에. 그만큼 말입니다. 원자재가 폭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철근 가격만 하더라도 2020년 12월보다가 2022년 2월에 보면 2배 올랐습니다. 2배. 톤당 69,500원 하던 것이 112만 원 가니까 69만 5천 원 하던 것이 112만 원까지 가니까 이게 뭐 철근 업체들이 뭐 꼼짝 마라 된 거죠. 그죠? 꼼짝 마라.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레미콘 업체들은 어떤가요? 레미콘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유연탄 가격이 지금 보세요. 2021년 3월 5일에 이게 톤당 7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월 18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79달러가 190.2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90점이에요. 190점. 거의 뭐 2.5배가량 올랐잖아요. 그러니 레미콘 업체들이 2.5배입니다. 2.5배. 40%가 아니에요. 20%가 아니에요. 25%가 아니에요. 42.5배가 올랐어요. 250%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시멘트나 레미콘 업체들도 버텨내지 못하죠. 게다가 고철 가격까지 지금 폭등하잖아요. 고철 가격까지. 고철 가격까지 폭등을 하면 여러분 2015년 대비해 보세요. 톤당 고철이 21만 천 원이 지금 2021년에 60만 5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고철에 따라 틀리지만 100만 원까지 간다는 고철도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건설 현장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말도 안 되는 탄소 제로 정책이니 이런 것들이 지금 건설 현장에 최악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건설 현장으로 가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예요. 국내외 악재들이 동시에 터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원자재는 원자재대로 동시에 폭등했죠. 거기다가 주 52시간제 도입했죠. 최저임금 올렸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하고 있죠. 이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건설 현장 장난 아닌데다가 이거 집값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겠나. 통화량도 엄청 많은데다가 통화량도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비해 보면 거의 한 45%에서 50%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집값이 떨어지겠나 이런 생각 솔직히 좀 듭니다. 어쨌든 건설 현장은 멈추는 게 언젠가 풀리겠죠. 풀리는데 더 큰 문제는 풀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은 보이네요.